상아 친아빠라는 인간이 찾아와서 이런 걸 줬어. 상아가 내 딸이 아니라는 증거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상아 친부의 등장으로 심순애가 감춰왔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친절한 선주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원룸 창가에 의문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쪽에서는 오래된 TV가 희미한 조명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비친 뉴스 인터뷰 장면에서는 청담동 뷰티샵 원장 심순애가 환한 얼굴로 웃으며 성공담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자마자 의문의 남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숨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은 사람처럼 의문의 남자는 숨을 고르며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청담동 뷰티샵 대표 심순애라는 자막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의문의 남자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원해 있던 병원을 부지런히 빠져나온 이유가 바로 그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TV 속에서 심순애가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긍정적인 자세로 이겨냈다라는 식의 말을 늘어놓자 의문의 남자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네. 진짜 대단하군. 한참 더 인터뷰를 지켜보던 의문의 남자는 병원 가운 대신 걸친 낡은 코트를 여미면서 창가에 몸을 기댔습니다. 시력을 되찾기 전까지는 심순애가 어떤 인물로 살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우연처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본 순간 오래도록 갈고 닦은 복수심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의문의 남자는 어둑한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손끝으로 살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옆에는 갓 태어난 듯한 아이가 포대기에 쌓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심순애. 네가 살아있는 동안 이 빚은 제대로 받아내야겠어. 의문의 남자는 기나긴 침묵 끝에 씁쓸한 미소를 짓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지저분하고 탁한 공기로 가득했지만 의문의 남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력을 잃었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다시 세상을 보는 눈이 돌아온 이상 그 복수를 실행할 차례라는 마음이 가슴속에서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지. 절대 편하게 살게 두지 않을 거야. 작은 방에 불을 끄고 문을 닫은 의문의 남자는 조용히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명품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청담동 뷰티샵 내부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북적거렸습니다. 심순애는 매끄러운 언변과 환한 미소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인터뷰 방송 이후 몰려든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역시 유명세가 다르다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심순애는 짙은 화장과 우아한 옷차림으로 단숨에 시선을 끌었습니다. 샵 로비 한쪽에는 심순애의 얼굴이 크게 나온 인터뷰 기사가 인쇄되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청담동 스타일의 개척자 심순애라는 문구가 돋보이는 포스터가 깔끔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출입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심순애는 자연스럽게 손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턱에 발을 디딘 사람을 보는 순간 심순애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의문의 남자가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낯익으면서도 두려운 느낌이 심순애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설마 어떻게 당신이 여기까지 온 거야? 심순애는 거의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전 사라졌다고 믿었던 존재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문의 남자는 매서운 기운을 온몸으로 뿜어내면서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불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의문의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심순애에게 접근했습니다. 정말 그대로구나, 심순애. 심순애는 속마음과 달리 표정만큼은 태연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언제 나왔는진 몰라도 나 바빠. 얘기할 시간 없어. 심순애는 짧게 말하고는 돌아서려 했지만 의문의 남자는 거리낌 없이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네가 만든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느라 평생이 걸렸어. 심순애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끼며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이 남자와 길게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 장사하는 곳이야. 오늘은 그냥 돌아가. 다시 오지 마. 심순애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의문의 남자는 비웃음이 깃든 얼굴로 심순애를 노려보았습니다. 난 안 돌아가. 오늘부터 시작이지. 심순애는 몸이 굳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과거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화려한 삶을 즐기고 있는 이 시점에 부정하고 싶은 과거가 모습을 드러내다니. 심순애는 간신히 숨을 삼키며 주변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손님들과 직원들의 물음 가득한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의문의 남자는 불길한 예감을 남기며 다시 한번 심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안 그러면 여기서 다 말해도 괜찮겠어? 그 말에 심순애는 당장 어떻게든 이 남자를 조용히 내보내고 싶어졌습니다. 심순애는 의문의 남자가 비웃으며 다가오자 서둘러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뷰티샵 로비 한가운데서 시끄러운 소란이 일어나면 사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올 것 같았습니다. 경비원이 부지런히 달려와 의문의 남자의 어깨를 잡으려 하자 의문의 남자는 굳은 표정으로 심순애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내 눈에 독약 뿌리고 도망친 거 기억 안 나? 네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박살냈는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심순애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은 깜짝 놀라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심순애는 재빨리 손님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며 직원들에게 손짓해 사람들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경비원에게 눈짓하며 압박을 강하게 부탁했습니다. 경비원은 몸을 날려 의문의 남자를 제압하려 했지만 의문의 남자는 겨우 균형을 잡고서 버텼습니다. 눈빛은 이미 광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심순애, 네가 내 인생 망쳐놓고 네 딸까지 바꿔치기 했던 죄 이제부터 전부 갚아나가게 해줄 거야. 심순애는 당장 이 남자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여기서 더 떠들면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가. 제발 조용히 좀 해. 심순애는 애써 공손한 척 이야기했지만 의문의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창피해? 난 이미 당할 만큼 당했어. 네가 내 눈을 멀게 한 순간부터 내 인생은 끝장났으니까. 경비원은 힘으로 의문의 남자를 제압해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의문의 남자는 비틀거리면서도 부하가 치밀어 올랐는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곳곳에 있던 손님들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심순애는 입술을 깨물며 경비원에게 더 강하게 제압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어서 이 사람 좀 내보내. 경비원이 의문의 남자를 문 밖까지 끌고 가자 의문의 남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네 죗값도 하나씩 드러날 거야. 도망칠 생각하지 마. 문이 쾅 닫히고 로비 안에는 심순애와 몇몇 직원들이 떨린 손을 감추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심순애는 명치 끝이 꽉 막힌 듯 답답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과거가 쫓아온다는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성공가도를 달리며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심순애는 손등으로 식은땀을 훔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내 발목 잡히게 두진 않을 거야. 의문의 남자는 청담동을 벗어나 오래된 집들이 모여있는 주택가 골목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낡은 골목 가로등이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었고 곳곳에는 낮 동안의 분주함이 사라진 흔적만이 어둡게 깔려 있었습니다. 의문의 남자는 그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남자는 어느 주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대문과 벽 한쪽에 걸린 오래된 표지판이 이곳이 예전부터 사람이 많이 살던 동네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의문의 남자는 한동안 서성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가방을 든 피선주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피선주는 걸음을 재촉하는 중이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의존해 골목길을 걷던 피선주는 주택 앞에 서 있던 의문의 남자를 발견하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문의 남자는 피선주의 얼굴을 확인하자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피선주는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신데 이렇게 불쑥 나타나세요? 진짜 당황스러운데요.
피선주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서려던 피선주는 의문이 남자가 보내는 절박한 듯한 눈빛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의문의 남자는 피선주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떨리는 호흡을 고르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당신 진건축 대표 진중배의 진짜 딸이야. 허무맹랑한 말이 갑작스레 튀어나오자 피선주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의문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장난하지 마세요. 저 지금 피곤하거든요. 이상한 소리는 사양하고 그냥 돌아가 주세요. 피선주는 마당 앞에 이르러 얼른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지만 의문이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농담 아니야. 심순애라는 여자가 당신 운명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다는 거 전혀 몰랐겠지? 피선주는 속으로 심순애라면 유명한 미용인 아닌가라고 떠올렸지만 왜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분이시네요. 처음 보시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의문의 남자는 작은 한숨을 삼키듯 목소리를 낮추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못 믿겠으면 곧 증거 자료 갖고 올게. 좀만 기다려.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 피선주는 황당함에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만 가세요. 저 바쁘거든요. 문 닫아야 해요. 의문의 남자는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중배가 어떻게 속았고 당신이 왜 여기서 살고 있는지 금방 알게 될 거니까 기다려봐. 그제야 피선주는 몸서리치듯 문을 급히 닫았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남자 발소리가 조금씩 멀어져 갔지만 피선주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낯선 사람이 나타나 진중배의 진짜 딸 운운하며 떠난 일은 너무나 황당하고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둑해진 골목에는 다시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피선주는 현관에 등을 기대어 심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왜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피선주의 마음을 잔뜩 뒤흔들었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이 툭 던져진 말들이 과연 진실일까? 아니면 그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의 망상이었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의문의 남자가 짓고 있던 진지하고도 애절한 표정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피선주는 씻지도 못한 채 방 안으로 들어가서도 그날 밤 내내 골목에서 벌어진 일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골목길에서 쪽지를 들고 기다리던 의문의 남자는 다시 피선주를 불러 세웠습니다. 피선주는 이미 이 인물을 경계하고 있었지만 마치 어떤 비밀을 전부 털어놓겠다는 듯한 태도에 결국 몇 분간만 대화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문의 남자는 동네 작은 카페로 안내했고 피선주는 한쪽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의문의 남자는 낡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있어. 당신이 누군지 증명해줄 자료들이야. 피선주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모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제게 이런 걸 주시는데요? 무슨 의도인지 알고 싶네요. 의문의 남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바래진 사진과 편지 그리고 몇 장의 메모가 나왔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직접 봤지. 심순애가 당신을 바꿔치기 했거든. 피선주는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말에 눈이 커졌습니다. 서로 다른 아기들의 운명이 심순애로 인해 완전히 뒤틀렸을 가능성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의문의 남자는 손끝으로 사진 한 장을 밀었습니다. 이 아기가 당신이야. 그때 난 시력을 거의 잃어서 도울 수가 없었어. 심순애가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피선주는 낯선 얘기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대체 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왜 진중배 대표님의 딸이라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의문의 남자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심순애가 당신을 다른 집으로 넘겼을 때 진중배는 자기 딸이 죽었다고 믿었어. 이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이야. 서류 봉투 안에는 오래된 병원 기록과 출생 신고 서류가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허탈한 마음에 연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피선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의문의 남자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테이블 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가 복수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사실 당신을 제대로 찾아주고 싶어서야. 당신도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지. 피선주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의문의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믿어도 괜찮아. 하지만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진건축 대표실 문이 열리자 진중배는 무심코 들어오는 손님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노신사가 느릿느릿 걸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해하며 따라 들어왔지만 진중배는 손짓으로 물러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약도 없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곤란한데요. 의문의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여유롭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책장에는 건축 관련 상장과 트로피가 빼곡했고 벽면에는 여러 프로젝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꽤 그럴싸하게 살았나 보네, 진중배. 진중배는 순간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낯선 이가 왜 진중배라고 직접 부르는지 의아했습니다. 제 이름은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라도? 의문의 남자는 천천히 턱을 괴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있었던 일 혹시 기억 안 나? 네 딸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알고 있잖아. 진중배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떨리는 것을 숨기지 못한 진중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의문의 남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래, 그럼 심순애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말해줄까? 진중배는 심순애라는 이름이 나오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심순애가 진중배의 전처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어떻게 한 집안에 들어와 살았는지는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 음모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듯 했습니다. 아니, 진상아가 내 딸이 아니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의문의 남자는 주머니에서 희미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 그래도 난 네 딸이 안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네 집에서 자란 애는 가짜 딸이고 진짜 딸은 다른 데서 자랐단 말이다. 진중배는 눈을 크게 뜨며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의문의 남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너무 놀라지는 마.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 진중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듯한 소식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표실 안에는 일순간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전처의 죽음 이후 맞이했던 삶이 사실은 거대한 착각 위에 세워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갑작스레 피어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문의 남자는 천천히 대표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에서 여유와 불안 그리고 묘한 의지가 한데 뒤섞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진중배는 그 뒷모습을 응시하며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정이 엉키고 뒤섞이는 혼란을 느꼈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믿어왔는데 실제로는 살아있었고 다른 집안에서 자랐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터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대표실에는 어두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진중배 앞에 무겁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진중배는 대표실 창가에 서서 어지러운 머리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30년간 믿고 있던 사실이 전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진건축 업무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몇 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 진중배는 곧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때 김소우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김소우는 팀장으로 일하며 진중배와 협업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김소우는 자리에 앉기 전에 진중배의 안색부터 살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진중배는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결국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만약 30년 동안 거짓을 진실로 믿고 살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김소우는 잠시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심각한 문제가 생기셨나요?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중배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가 믿기 힘든 말을 하고 갔어. 진짜인지 거짓인지도 헷갈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면 내 딸이, 아니, 내가 30년간 살아온 게 전부 헛된 걸 수도 있지. 김소은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진실이든 너무 늦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중배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확인이 먼저겠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움직여 보려 해. 혹시 내 예상이 맞다면 30년 동안. 참, 뭐라 말하기가 힘들구나. 목소리가 흐려지자 김소은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중배를 살폈습니다.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말씀하시면 돕겠습니다. 진중배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정말 네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어. 김소은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대표님께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말씀만 해주십시오. 진중배는 붕 떠있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졌던 확신이 흔들리고 모든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예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해야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복도 끝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빛 아래에서 피선주는 잔뜩 움츠린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매만지며 대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의 남자가 전해준 이야기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 김소우가 걸어오더니 피선주를 발견하고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선주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피선주는 순간 깜짝 놀라 손을 떼며 눈동자를 흔들었습니다. 아, 팀장님. 네, 사실 좀 복잡한 일이 있어요. 김소우는 피선주가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인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면 돕고 싶습니다. 피선주는 한숨을 내쉬며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서 제 출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증거 자료라고 사진까지 보여주셨는데 솔직히 믿기 힘들어서 머리가 아파요. 김소우는 진지하게 귀 기울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신 건지 여쭤봐도 괜찮으세요? 피선주는 진중배와 관련된 말 그리고 아이가 뒤바뀌었다는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김소우는 깜짝 놀라면서도 최대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정말 큰일이네요. 혹시 대표님이랑 얘기 나눠보신 적은 없으세요? 피선주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세요. 진중배 대표님하고 제대로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게다가 당장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두렵고요. 김소우는 피선주의 어깨를 살짝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주 씨,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일단 사실부터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죠. 대표님과 직접 대화해 보시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피선주는 입술을 앙다물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머릿속에선 이게 말이 돼? 라고 계속 부정만 했는데 저도 직접 여쭤보고 싶긴 해요. 김소우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용기 내보세요, 선주씨. 혼자 감당하기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피선주는 고마운 마음에 작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팀장님이 도와주시면 저도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감사합니다. 그 말에 김소우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피선주를 응시했습니다. 복도 끝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만이 잠시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선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의문과 걱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직은 불확실한 진실 앞에서 그래도 김소우가 있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중배는 대표실 옆 작은 회의실에서 피선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했을 때부터 이미 심경이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의문의 남자가 전해준 소식 때문에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피선주가 직접 찾아온다 하니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궁금했습니다. 미닫이 문이 열리자 피선주가 망설이는 듯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피선주는 평소보다 차분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중배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왔구나.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건데? 피선주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쭤볼 게 있어요. 30년 전에 큰일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진중배는 딸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다고 믿고 지내왔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의문의 남자가 불쑥 찾아와 폭로한 내용이 스쳐 지나가며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래. 내 딸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그렇게 알았지. 피선주는 숨을 고르며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살짝 내밀었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분이 이걸 주시면서 제가 대표님 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중배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와 사진을 살폈습니다. 낯선 문서들이었지만 일부 이름과 날짜가 묘하게 들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 진중배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내 딸이라는 거야? 피선주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직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긴 태어나서 처음 듣거든요. 진중배는 깊은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도 최근에 믿기 힘든 말을 들었어. 네가 내 딸이라고. 이게 사실이라면 우린 너무 돌아서 만난 거겠지. 피선주는 마음속에서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금세 울컥할 듯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살아온 삶 전부가 거짓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진중배는 피선주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이야. 정말 미안하고 너를 내 딸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피선주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삼키려 했지만 결국 울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정말 진중배의 딸이라면 그동안 살아온 세월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회의실 안에는 순식간에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진상아는 진건축 대표인 진중배의 공주로 불리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쁜 외모와 능숙한 언변으로 회사 내부에서 인테리어 팀장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사장 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어려운 일은 피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진중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중배가 왠지 모르게 심각한 표정을 짓거나 피선주라는 신입 직원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한낮에 회사 밖으로 잠깐 외출을 하려던 진상아는 청담동 카페 앞에서 의문의 남자와 부딪히듯 마주섰습니다. 거리에는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낯선 사람의 등장에 진상아는 곧바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누군진 모르겠는데 길 막고 계시네요. 의문의 남자는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묘한 미소를 띠며 진상아를 바라봤습니다. 진상아 맞지? 진중배 사장 딸이라고들 하던데. 진상아는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의문의 남자는 서류 봉투를 진상아 앞에 떨어뜨리듯 내밀었습니다. 네가 진짜 누구 딸인지 확실히 알 때가 됐어. 직접 확인해봐. 진상아는 진짜 누구 딸이라는 말이 거슬리면서도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진중배와 진상아 사이 친자 불일치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진상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재빨리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손가락이 떨리는 건 막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걸 어떻게 해? 의문의 남자는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야? 너 이미 알고 있었구나. 진상아는 반박하려 했으나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런 건 조작이잖아. 의문의 남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작이고 뭐고 이미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네가 지금까지 진중배 사장 딸이라고 누려온 건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야. 진상아는 서류를 움켜쥔 손이 떨렸고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머리가 하얗게 멍해졌습니다. 의문의 남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미 진짜 딸이 누군지 찾았으니 가짜 딸인 너는 더 설 자리가 없겠지. 진상아는 호흡이 가빠진 채 진건축 사무실을 뛰쳐나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중배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진상아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상아는 바로 서류 봉투를 꺼내 진중배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 도대체 뭐예요? 저한테 이런 게 있었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진중배는 진상아가 내민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며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의문의 남자가 전해준 진실, 그리고 피선주가 내민 서류까지. 이미 충분히 충격을 받은 터라 진중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믿기 어려웠어. 근데 이 자료가 너무 분명해서 더는 숨길 수가 없더라. 진상아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빠가 절 딸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왜 이젠 절 이렇게 멀리하세요? 진중배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젠 진실을 감출 수 없다는 거야. 진상아는 울분을 토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한테 해주신 말씀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시던 것도요? 진중배는 착잡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상아야, 내가 너한테 쏟았던 마음은 전부 진심이었어. 네가 내 딸이 아니어도 우린 30년을 한 식구로 살아왔잖니. 진상아는 결국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날 딸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갑자기 날 내치는 것처럼 구시는 거예요? 진중배는 답답한 듯 손을 들었다가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너를 내쫓으려는 게 아니야. 이제 제대로 알고 싶을 뿐이야. 내 진짜 딸이 누군지, 어떻게 이 모든 일이 벌어졌는지. 진상아는 서류를 움켜쥔 채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중배는 작게 고개를 저으며 뒤돌아섰습니다. 상아야, 진실을 알아도 네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도울 거야. 하지만 더는 거짓으로 묶여있고 싶지 않아. 진상아는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진중배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진상아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지만 진짜 딸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모든 걸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진건축 사옥 근처에 있는 고풍스러운 라운지 한 구석에서 진중배와 피선주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내부는 차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며 고급스러운 조명이 은은하게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진중배는 음료가 담긴 잔을 손에 쥐고도 손이 떨리는지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서로 마주하기 전 많은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중배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주야, 요즘 많이 혼란스럽지? 갑자기 친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게 쉽게 풀리진 않을 거야. 피선주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도 이게 꿈인가 싶을 만큼 믿기 힘들어요. 제가 살아온 삶 전부가 뒤집히는 느낌이라서요. 진중배는 비통한 목소리로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래. 30년 동안 내 딸이라고 믿어왔던 애가 사실 아니고 진짜 딸이 따로 있었다니. 생각해보면 둘 다 상처받았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피선주는 조심스럽게 진중배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라고 부르긴 어색해요. 진중배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잔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누가 잘못이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이젠 아버지로서 네 손을 잡아주고 싶어. 진짜 내 딸이 맞다면 늦게라도 그 역할을 다하고 싶단다. 피선주는 미묘한 기분에 눈길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그래도 안 뵈면 후회할 것 같아서 직접 왔어요.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진중배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용기 내줘서 고맙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지도 모르지만 꼭 보답하고 싶어.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 말해주렴. 피선주는 작은 한숨과 함께 마음의 결심을 다졌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저도 아직 어색하지만 노력해볼게요.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 제게는 친아버지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오해와 갈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중배와 피선주가 서로를 마주보고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가짜 가족 관계 속에서 뒤늦게 나타난 진짜 부녀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서로의 마음도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